좋아요, 구독. 스턴트맨은요 원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원작이 있더라고.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방영된 TV 드라마 더 폴가이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더 폴가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탄생할 때 마무리됐던 작품이네요.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고 이건 TV에서 볼 수 있으려나? OTT에 있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알고 가야 될 게 제목이 우리나라는 스턴트맨으로 돼 있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더 폴가이라고 돼 있어요. 더 폴가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해석을 먼저 해드리면 추락하는 남자, 한마디로 스턴트맨을 조금 뭐랄까 좀 안 좋은 식으로 표현한 게 폴가이라고 합니다. 그런 스턴트맨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범죄 쪽으로 가면은 누명을 대신 쓰는 남자, 희생양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의적인 의미죠. 누명을 대신 쓰는 희생양, 그리고 그 희생양이 스턴트맨이다 라는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고, 이게 그냥 개그물 같은데 그냥 개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알고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감독도 알고 가야 됩니다. 데이비드 레이치라는 감독인데요. 데이비드 리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데이비드 리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데이비드 레이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라이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저는 데이비드 레이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레이치 감독이 조닉, 그러니까 체드 스텔스키와 공동 감독을 했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스턴트맨 출신이고, 이 스턴트맨 출신의 두 사람이 합작해서 만든 게 조닉이에요. 그만큼 액션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그만큼 스턴트맨의 스턴트 씬이 굉장히 많다. 제목, 원작, 감독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보시면 더 재밌어요. 자, 일단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트라는 스턴트맨이 있고요. 이 콜트 라이언 고슬링이죠. 그리고 영화 연출을 하던 조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연인이에요. 둘이 영화 일을 하다 보니까 촬영장에서도 연애도 하고 일도 하고 둘 다 하고 있던 도중이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콜트가 낙하 장면을 찍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몇십 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어. 근데 그때 뭔 사고를 겪게 되면서 바닥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지죠. 그래서 심각한 허리 부상을 입습니다. 떨어지면서 스턴트맨 자존심이잖아.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 내가 다쳤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했고 다쳤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잠수를 타버립니다. 여자친구 조디한테 얘기도 없이 1년 동안 잠수를 타버려요. 아주 소심한 친구죠. 이제 조디 앞에 이제 나설 수가 없었어요. 많이 상처가 됐나봐. 근데 그때 제작자 게일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 조디 여자친구가 영화 감독이 됐는데, 이번에 첫 입봉을 하게 됐는데 스턴트맨으로 널 쓰고 싶다라는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잊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잠수를 탔는데도 나를 찾아줘 해가지고 그 현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스턴트맨을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다시 복귀를 했는데 조디는 모르고 있는 거야. 게일이 꾸민 일인 거지. 게일이 얘를 그 현장으로 불러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말을 쓴 거야. 조디 탓을 한 거지. 왜 얘를 불렀냐 하면은 조디가 맡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사라진 거야.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도망간 사람을 3일 내에 찾아오지 않으면은 이 영화는 엎어져. 그러니까 네가 조디를 위해서 그 남자 주인공을 찾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조디를 위해서 그 주인공을 찾아 나서다가 누명에 씌게 됩니다.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사랑도 해결한다는 내용이 바로 스턴트맨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톰 찾아 사랑 찾아 산말리.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스턴트맨 재밌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봤던 고스트버스터즈 보다 재밌고요. 최근에 나온 뭐 프랜차이즈 시리즈 보다 재밌었어요.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뭐 때깔도 나쁘지 않고 뭐 다 나쁘지 않아요. 예, 조금 의아한 구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 재밌게 봤고요. 극장에서 나만 웃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나 봐. 나만 깨끼끼끼 거리면서 봤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턴트맨이란 영화는 드라마, 그냥 로맨스,
그냥 액션 영화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팝콘 무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겉면으로는 팝콘 무비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저는 팝콘 무비라고 보진 않았어요.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팝콘 무비라고 보러 오신 분들이 진짜 팝콘이네 라고 생각하고 실망하신 분들이 계신 반면에 팝콘 무비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네 되게 의외네 하면서 좋아졌던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온 영화들을 보면은 영화에 대한 헌사 같은 영화를 찬양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작년, 재작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더 세분화됐다는 느낌이 들어. 이 작품을 보면서. 왜냐면 이 작품은 스턴트맨들에게 헌사하는 듯한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 이게 메타포를 갖고 있는 거지. 이 안에는 스턴트맨에 대한 어떤 생각들 많이 담겨 있어요. 오스카에서는 스턴트상이 없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다른 분야 다 있어. 미술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국제 장편 영화상, 단편 영화상 다 있어. 분야가 다 있는데 지금 하나 없는 게 스턴트맨. 무술 쪽으로는 없어. 그리고 하나 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작자상. 전 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폴리상. 뭐 이런 상들이 굉장히 뭐랄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작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되게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오스카에는 스턴트상이 없다는 게 일단 먼저 나옵니다. 내용에서. 이 오프닝에서 보면은 수많은 스턴트들의 활약이 보여져요. 짤막하게 막 편집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엔딩 크레딧에서는 또 성룡 엔딩 크레딧처럼 영화 비하인드 액션 씬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룡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성룡 노래 부르면서 마마마마 하면서 막 성룡이 막 개고생하는 거 나오잖아. 그게 요번에 스턴트맨에서도 삽입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작품이 스턴트들의 어떤 노고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 밖에도 되게 영화 안팎의 문제들을 되게 많이 짚고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딥페이크 기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딥페이크 때문에 헐리우드 난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이언 고슬링이 딥페이크를 당해요. 그러면서 배우 얼굴에 이 라이언 고슬링 얼굴이 덮씌워지면서 범죄로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원래는 연기에 쓴다고 했는데 연기에 쓰지 않았죠.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제작사와 스태프들 간의 싸움 제작자들이 얼만큼 이 영화판에서 또 얼만큼 이제 또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런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영화판 안에서의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스턴트맨은 물론 가벼운 영화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그 안에 영화적인 문제들을 꼬집어주고 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어요. 자, 일단 좋았던 점으로 가보면요. 첫 번째는 이게 현실과 경계가 무너진다는 점이에요. 이런 재밌는 구성들이 좋은데 톰 라이더라는 배우가 나와요. 톰 라이더는 뭐 톰 크루즈를 연상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예전에 스턴트맨을 연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톰 라이더가 대배우라는 설정이 있죠. 근데 이 톰 라이더를 연기하는 스턴트맨이 있고 그 스턴트맨이 콜트 바로 라이언 고슬링이었죠. 근데 엔딩에 보면은 이 라이언 고슬링을 연기하는 4명의 스턴트맨들이 나옵니다. 요런 게 현실과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죠. 스턴트맨이 있는데 또 스턴트맨이 있다. 요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게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스턴트맨이 그냥 시나리오로서 뭐 캐릭터로서 그냥 발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인 거야. 감독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는 게 영화잖아. 근데 영화를 찍는 현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현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영화 현장 안에서 촬영한 필름들을 편집한 상태로 우리한테 보여준다든지 다시 되돌려준다든지 또 예고편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현실과 경계를 또 허물어뜨리고 있거든요. 이런 구성들 재밌죠. 이런 것들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적인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예시가 있는데 인셉션을 보고 나면 내가 인셉션 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영화를 현실로 가져와서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 그런 영화가 스턴트맨이다. 자, 두 번째, 코미디. 코미디 저는 되게 웃겼거든요.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건 유니콘. 유니콘 아이디어는 진짜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기가 막혔다, 진짜. 그런 거 너무 웃겼고. 그리고 뭐, 라이언 고슬링이 뭐, 엄청나게 막 울어 제낀다든가, 그,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들으면서 운다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웃겼던 것 같고. 또 하나, 차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이런 로맨틱한 말을 해서, 오케이, 차까지 데려다 줄게. 근데, 도착했어. 내려. 이런 거. 아, 딱 나한테 어울리는, 딱 내가 좋아하는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그 장클로드라는 그 강아지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물어뜯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또 웃겼던 게 뭐냐면은, 주인공이 앵무새 잘 감시해. 그러니까는, 앵무새 앞에서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야. 아, 너무 귀엽잖아. 그런 것들도 너무 웃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장면은 얄팍한데 화면 분할을 하는 게 어떨까 하면서 화면 분할을 쫙 해줘. 한쪽에는 라이언 고슬링이 있고 한쪽에는 에밀리 블런트가 있고, 그래서 이 화면 구성으로 화면 분할로 연출을 하는 게 있어. 스토리와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 진짜 얄팍하긴 한데 이 두 사람 간의 간격 그리고 벽을 잘 표현하는 연출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촌스럽지만 그걸 활용했잖아. 영화적 재미가 있는 거야. 진짜 연출이 이게 만만치 않은 연출이었거든요.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카우보이 남자와 에일리언 여자를 설명하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재미난 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패러디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 모르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알겠는 거는 댄 터커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 블랙 팬서에서 나왔던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얘도 스턴트맨이야. 무술 감독인데 악당과 싸울 때 기술 이름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술 이름들이 영화 안에서 나왔던, 다른 영화 안에서 나왔던 기술 이름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차용하고 있어. 그런 패러디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에밀리 블런트가 찍는 영화를 보면은 듄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카우보이 대 에일리언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별 온갖 게 다 들어갔어. 스타워즈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패러디 요소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그 라이언 고슬링의 예전 영화들,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라이언 고슬링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과 에밀리 블런트 팬들이라면은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 보고 가긴 했지만, 많이는 못 찾았고, 어쨌든 패러디가, 이건 좀 패러디 같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운드가 약간 듀운 느낌. 마지막 좋았던 것들은 액션입니다, 액션. 일단은 스턴트맨을 존경하는 의미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스턴트 씬에서는 웃기려 들지 않아요. 성룡처럼 하지 않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내가 말이야 마이애미 바이스라는 이 작품에서 뒤로 묶인 채로 요트 운전을 했는데 성공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랑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영화에서 보여준다던가, 그런 뭔가 80년대 90년대 액션을 막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아날로그 액션이다 보니까는 누가 볼 때는 촌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하잖아. 그런 걸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또 촬영 비하인드 이런 것들을 같이 구경할 수 있는 액션들이 많아가지고 좋았습니다. 특히 뭐 처음에 뛰어내리는 장면이라든지 자동차 뒤에다가 에어백 막 크게 실어가지고 이동하면서 사람을 낙하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든지, 액션과 어떤 연출로서 재미를 주고 있다. 그런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주인공이 마약하고 나서 술 취한 채 액션을 하잖아요. 그때 막 우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막 신비로운 이펙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연출의 액션을 보여줬는데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GTA에서 주인공이 마약 먹고 막 외계인들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거를 영화로 구현을 해놨다. 유니콘.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근데 아쉬운 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일단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몰입이 좀 안 된 느낌? 초반에 몰입하게 될 만한 씬을 주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커요. 배우들이 너무 진지한 배우들을 뽑았어. 라이언 고슬링과 에밀리 블런트. 이 사람들은
뭔가 통통 튀는다기보다는 좀 진지한 면, 은근한 면이 있는 그런 배우, 그런 매력이 있는 배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밋밋하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스턴트가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이 많았고, 위험하고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톤이 좀 어둡게, 좀 낮게 깔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두운 것과 밝은 걸 같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깔린 거는 어두운 톤이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 거는 지향하는 건 밝음이다 보니까 이 간극이 좀 잘 안 맞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몰입하기가 처음엔 좀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얘가 이제 발레 파킹 하면서 보였던 그 개그가 좀 웃겨가지고 저는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긴 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중간에 일단락되는 느낌이 한 번 있어요. 뭐냐면은 오페라 하우스에서 보트 타고서는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도망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일단락되는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한 번 꺾고 이렇게 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뒷부분이 좀 사족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중간 요트 타고 도망가는 것만 해도 마무리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뒤에 내용이 더 있단 말이야.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족 같다는 느낌도 좀 솔직히 들었어요. 약간 만화적인 느낌도 있었네요. 고슬링은 그래도 재치가 느껴지는데 스탄트맨 같은 영화는 자주 접하는 그런 빌드업 형식이 아닌데 처음보다 중후반에 힘을 준 영화 같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지럽다? 어질러져 있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아무래도 액션이 중간중간에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어지럽진 않았는데 팝콘 영화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재밌게 봤고 재밌게 웃다 나왔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스턴트맨은 점수로 보자면은 한 3점에서 3.5점, 5점 만점에 3점에서 3.5 정도 되는 것 같고 완성도로 봤을 때는 범죄도시를 볼 게 아니라 스턴트맨을 보러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각자가 다르고 또 이제 돈을 지불하고 받는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제가 둘 다 보고 온 사람으로서는 스턴트맨이 훨씬 재밌었어요. 돈을 주고 보려면 스턴트맨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완성도를 딱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이건 되게 팝콘 영화스러운 작품으로 만든 거라서 그냥 B급 무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